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지질은 리피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패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오일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대부분 이것이 뭐 어차피 다 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액체이냐 고체이냐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 뉘앙스를 다르게 해서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지질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 붙이는 것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질은 어, 에너지원이 굉장히 그 에너지원으로서 9kcal입니다. 그람당. 어, 굉장히 높은 열량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성 성분입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중막으로 되어 있으면서 친수성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친유성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친수성이 이렇게 부분으로 해서 마이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아마 배웠었을 거예요. 이 여기에 있는 이 지질의 대부분의 성분질들이 순수한 지질이 아니라 복합 지질의 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식물의 종자와 동물의 피하 조직에 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여기에서부터 이제 종자에서 짤 때는 이렇게 어, 짜죠. 짜는 이 압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열을 가하면서 압착식으로 이렇게 종자에서 짜거나 아니면 증기를 짜거나 열을 가해서 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착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에는 녹지 않으나 에테르, 클로로포름, 헥산, 아세톤에 녹는다. 이것이 지질의 정의입니다. 지형성 비타민도 지질에 포함되겠죠. 상온의 액체인 것을 U라고 해서 이것을 오일을 주로 상온의 액체인 그런 기름을 오일이라고 부르고 고체인 것을 G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fat라고 얘기를 하죠. 유지라고 하는 말은 지질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패티 애시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것은 지방 같은 산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카르복실기를 한번 그려보시죠. 카르복실기 어떻게 생겼죠? COOH 혹은 COOH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에서 카르복실기가 있으면 어떤 맛이라고 그랬죠? 신맛이라고 그랬죠? 신맛. 대부분 산이 신맛을 내죠. 산. 식품에서 유기산들이 대부분 신맛을 내고 있고 신맛을 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떠한 물질의 탄소의 수가 많아질수록 성질은 어떻게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에 녹지 않는다. 즉 기름같이 변하게 되는 거죠. 탄소수가 많아질수록. 자, 그러면 카르복실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탄소수가 많아지면 어떠한 성질이 될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탄소수가 많으니까 물에 녹지 않겠죠.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를 갖고 있으니까 산의 성질도 같이 갖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수님 그러면은 산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신맛이 나겠네요. 근데 신맛을 안 갖고 있겠죠. 왜냐? 물에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침에 녹아야 된다는 얘기죠. 침에 녹아야지만 얘네들이 미래 세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경세포로 가서 우리가 신맛을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침에 일단 녹지 않으니까 얘는 산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침에 녹지 않으니까 신맛이 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에스테르기를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에스테르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COO로도 그립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물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패티 애시드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눠준 교환에는 이 답이 안 적혀 있으니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나중에 적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카르복실기가 하나 갖고 있고, 카르복실기가 갖고 있고, 탄소수가 많은 것, 많은 분자를 그려보는데, 우리가 분자를 그려볼 때 C하고 H하고 전부 다 표시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표시해?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모서리마다 탄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죠? 자, 탄소하고 탄소가 지금 C하고 H 그리고 탄소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죠. 이런 방식은 무슨 결합? 이것은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자,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와 알코올기가 반응한다. 자, 이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카르복실기와 알코올기가 여기 있네. 자, 알코올기가 반응해서 물이 빠져나왔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왔다. 그러면 H2O 빠져나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남을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서 H2O만 빼봅시다. H2O죠, 이거. 그러면 뭐만 남아요? C, O, O, H. 자, 이거 축합 반응이네.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거 무슨 기죠? 에스테르기. 에스테르기입니다. 자, 일단은 카르복실기와 알코올기가 반응해서 물이 빠져나오면 어떤 작용기가 남을까? 에스테르기가 남네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물을 한번 H2O를 빼보세요. 그럼 무엇이 남는지. 그런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그리시면 에스테르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팻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분자 구조상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탄소수가 많다. 탄소수가 많다. 애시드라고 하는 것은 신맛을 내고 있고 H 플러스 이온을 갖다가 내는 것들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유기산들이 갖고 있는 작용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COOH. 이게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COO 마이너스로 되고 H를 방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물과 함께 침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 신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보통 식품에서의 유기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패티애시드다.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카르복실기를 COOH를 갖고 있고 많은 양의 탄소를 갖고 있다. 탄소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팻과 같이 돼 있고 얘는 애시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더해서 이름이 뭐라고? 패티 애시드다. 우리나라 말로는 지방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릴 수도 있고요. 또 요와 같이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C, O, O 지금 여기서는 H가 빠져나가 여기 H가 여기 조그맣게 달라져 있네요. 크게 맞춰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CH 붙어 있고 CH 붙어 있고 CH2, CH2, CH2 이렇게 해서 맨 끝에만 CH3가 되겠죠. 여기 하나가 C, 그다음에 H, 팔이 4개야 되니까. 자, 이와 같이 또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산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은 이해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방산은 COOH를 한쪽에 갖고 있고 아주 많은 양의 탄소, 그리고 맨 끝에는 CH3겠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지방산이다. 지방 탄소수가 많으니까 지방.
그 다음에 COH 갖고 있으니까 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패티 애시드의 정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데 글리세롤입니다. 글리세롤. 글리세롤 구조는 이와 같이 생겼어요. 탄소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고 OH를 하나씩 갖고 있네요. 어느 작용기가 눈에 띄나요? 역시 OH죠. OH는 수산기 혹은 알코올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이 작용기를 갖고 있는 화합물들은 끝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뭐 자일리톨, 솔비톨 이런 것 전부 다 유도당이잖아요. 근데 끝에 얘들은 OH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에탄올, 메탄올 얘네들 전부 다 수산기, 알코올기를 갖고 있으니까 끝에 이름에 올이 붙어요. 그러니까 글리세롤도 무엇이다? OH가 3개나 갖고 있으니까 얘네 이름을 글리세롤 이렇게 붙입니다. 자, 이번에는 패티 애시드 우리가 이제 배웠고 글리세롤도 배웠습니다. 이것이 글리세롤이죠. 자, 이것이 글리세롤. 그 다음에 이것이 패티 애시드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여기 COH가 여기 있고요. 자, 이번에는 패티 애시드와 글리세롤이 서로 간에 붙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카르복실기와 수산기가 서로 만나게 되면 축합 반응을 일으키죠. 축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빨리 기억해 보세요. 에스테르기가 만들어진다. 자, 지금 여기에서 R그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C, O, O, H, 그리고 글리서롤에 OH가 서로 만났어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붙고 얘가 빠져나가겠죠. 이것이 에스테르기죠. 자, 그럼 붙어있는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와 같이 패티 애시드와 글리세롤이 붙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결합이라고? 에스테르 결합을 한 것이다. 자, 패티 애시드와 글리세롤이 에스테르 결합을 해서 얻은 것이 바로 지방이다. 네, 이제 됐죠. 그렇다면 여기에 글리세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패티 애시드가 하나 붙을 수도 있고 두 개 붙을 수도 있고 세 개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모노 글리세라이드라고 얘기하고요. 두 개 붙은 것을 다이글리세라이드, 세 개 붙어 있는 것을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3차원적으로 이와 같이 생겼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앞에서 배웠던 어떤 그런 분자들보다도 굉장히 분자량이 크죠.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부분이 글리세롤이고요. 뒤에 꼬리같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 패티 애시드입니다. 이것이 서로 달라붙어서 지방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방이 형성되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COOH에서 이제 얘네들이 결합에 그냥 참여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얘 전체가 뭐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중성 분자에 굉장히 분자량이 크고 그 다음에 탄소수가 많아 버리니까 이것은 어떻다? 물에 안 녹아요. 이제부터는 물에 전혀 녹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한 분자가 된 것이 바로 리피드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이 뭐가 돼요? 이제 글리세롤이겠죠. 글리세롤. 그 다음에 이것이 패티 애시드. 지금 이 조그만 것은 수소이고요. 그리고 빨간 건 산소이고 이것은 탄소입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달라붙는다 생각하시면 이것이 없어지고
달라붙겠죠.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제 달라붙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것이 모노글리세라이드. 아까 얘기했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달라붙여 볼까요? 자, 물이 세 개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거 와서 달라붙고, 그 다음에 다이글리세라이드. 세 번째 것은 이제 트리글리세라이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 이제 달라붙게 되면 지금 사실 뭐 약간 좀 어설프게 달라붙어 버렸는데 이거는 제 기술상의 문제이고요. 가끔 가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회전이 자유로운 거야. 이렇게 회전이. 예, 저렇게 돌아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글리세롤 탄소 공격, 그러니까 글리세롤의 요 탄소 골격에 달라붙은 지방산은 회전이 가능해서 매우 뭐 다양한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구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성 지방의 기본 구조는 사실 이렇게 그려지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산이 몇 개 붙은 거예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붙으면 이것이 중성 지방의 기본 구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짧은 것이 한쪽에 달라붙을 수도 있고 긴 것이 하나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긴 거, 짧은 거, 긴 거, 아니면 짧은 거, 긴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지방산이 다양한 A, B, C형의 것이 달라붙을 수도 있고 A가 달라붙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달라붙을 수도 있고 어떠한 지방산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아니면 휘어진 각이 막 서너 번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이 휘어진 곳에 사실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여기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중결합이 있어서 이렇게 휘어지는 이러한 지방산을 갖다가 불포화 지방산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곱게 뻗어버리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간 것 중에서도 곱게 뻗은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지방산의 종류까지 해서 지질까지 전부 다 붙어버린 그런 모습까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지방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포화지방산은 saturated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단일 결합으로 이어져 있죠. 이 포화 지방산은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유 결합으로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공유 결합으로만 다 돼 있고 단일 일중 결합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이 매우 높고 녹는 점도 높아요. 녹는 점이라고 끓는 점이라고 여기서는 안 쓰고요. 이것을 갖다가 연소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지만 하여튼 굉장히 물에도 잘 안 녹아. 얘네들은 주로 고체 형태의 것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불포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불포화 지방산은 unsaturated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이중 결합을 갖고 있어요. 많이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이는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결합이 있게 되면 얘네들은 막 이렇게 녹는 점도 낮고 그다음에 끓는 점이라기보다도 하여튼 막 발화 이렇게 연소하는 점도 이렇게 낮아요. 얘는 상온의 액체 형태의 것이 많아요. 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차이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 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소가 그래서 없다. 포화지방산은 없다. 실온 상태에서는 고체이다. 자, 대부분 동물성 식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생각하냐면은 소고기 같은 거 굽고 그다음에 기름이 남잖아요. 그거 좀 식으면 어떻게 돼요? 단단하게 굳어버리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성 기름. 그렇지만 식물성 기름에는 식물성에는 없는데 식물성에게는 없지만 예외가 있다. 코코넛, 팜유 이런 것은 실온에 놔두게 되면 얘들 굳어버리잖아요. 예, 코코넛유나 팜유는 포화지방산을 예외적으로 갖고 있다. 자, 불포화지방산은 이중결합수가 1개 이상 있는 것을 갖다 불포화지방산이라고 그러고 실온 상태에서는 거의 다 액체이고요. 급원 식품은 거의 다 식물성 기름. 뭐가 있어요? 참기름, 콩기름,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식물성이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팔 때 보면 다 액체잖아요. 그죠? 자, 그 예외로는 동물성에서도 이렇게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것은 어유가 있다. 생선. 매우 중요한 그림이에요. 자, 다시 참기름, 미각류, 대두유, 옥수수 전부 다 식물성이죠. 그러니까 이거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우지가 뭐예요? 소기름이에요. 소기름, 라드, 돼지기름, 버터의 지방산은 뭐예요? 포화지방산이 많다. 대부분 식물성 유지는 불포화지방산이 많다. 대부분 동물성 유지는 포화지방산이 많다. 야자유나 폐암유는 식물성 유지이면서도 포화지방산이 많다. 어유는 동물성 유지이면서 불포화지방산이 많다. 자, 자꾸 이것을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랜스하고 시스가 있어요. 시스, 트랜스라는 용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시스는 같은 면이란 뜻이고 트랜스는 다른 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같은 면으로 어떠한 덩치가 많은 그런 분자들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같이 있죠. 이런 것은 시스형, 같은 면. 트랜스형, 다른 면, 서로 다른 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것을 갖다 트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불포화지방산에서도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불포화지방산 얘기인데 불포화지방산은 이와 같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두고서 얘네들은 한쪽으로 가 있고 얘네는 어느 쪽으로 가 있어? 밑으로 가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가 있잖아요. 봅시다. H, C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가 있고 이렇게 가 있죠. 같은 면으로 갔으니까 C스죠. 얘네들은 이렇게 H 서로 다른 면을 가서 얘네들은 이렇게 가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가 있죠. 이것은 트랜스. 그래서 이것은 시스형 기름이고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트랜스 지방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건 다 시스예요. 근데 트랜스 지방산은 가공 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방산이거든요. 시스이기 때문에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 글리세롤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은 불포가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렇게. 뭐 때문에? 이중결합 때문에. 이중결합에 시스형 결합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지방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위아래를 비교해 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왼쪽에 메틸기를 갖다 붙이라고 했어요. 메틸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메틸기 왼쪽에다 붙여 봅시다. CH 오케이. 메틸기 가장 오른쪽에 카르보식이 붙이래요. 자, 카르보식이 붙여 봅시다. 붙였어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그러한 지방산들입니다. 지방산 한쪽에 카르보실기 갖고 있고요, 한쪽에 메틸기 갖고 있고, 한쪽에 카르보실기 갖고 있고, 카르보실기 갖고 있고, 한쪽에 메틸기 갖고 있고, 카르보실기, 메틸기, 카르보실기, 메틸기 이렇게 갖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 이름 붙일 때 델타형이 있고요, 오메가형이 있어요.
자, 얘네들을 갖다가 명명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뭐가 있어요? 탄소수가 몇 개냐 알려줘야죠. 탄소수. 그 다음에 이중결합수. 그러면 이중결합이 붙은 탄소, 이중결합이 붙은 탄소 번호. 그래야지 일단은 이 지방산이 어떻게 생겼구나 보는 사람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델타 책에는 카르복실기가 있는 쪽을 여기서부터 1번으로 친대요. 그리고 오메가 쪽은 탄소가 카르복실기가 아니라 메틸기를 여기서부터 1번으로 친대요. 그래서 오메가 3 이렇게 나오고 오메가 6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오메가 3에서 3, 6 그런 것은 여기 있는 메틸기에서부터 몇 번째 탄소의 이중결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트랜스면 트랜스 아니면 시스면 시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죠. 막 헷갈리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델타로 했네요. 델타 9, 델타 12, 이름은 리놀레이 게시드이고요. 얘는 C18에다가 2에다가 오메가 6네. 자, 이러면 모든 정보가 다 보여준 거예요. 자, 일단은 C18이니까 탄소가 몇 개란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엔 C, O, O, H가 있다는 얘기네. 자, 델타로 봤었을 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또 델타로 봤었을 때 얘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표시를 했어. 이 뜻이 뭘까? 여기 있단 얘기야. 이중결합이 여기 있단 얘기야. 10번, 11번, 12번 여기에도 있다라는 얘기네. 자, 그렇게 표시됐었고 그 다음에 2란 얘기는 역시 이중결합이 하나, 두 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 6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져야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렇지. 6번의 이중탄소가 처음 이중탄소가 6번짜리 오메가에서부터 6번짜리에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쓰면은 일단은 이 지방산의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쓸 수도 있고 이쪽에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여기는 시스라고 앞에다 붙여도 상관이 없겠죠. 자, 뒤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있는 정보대로 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실제는 이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델타 9, 12, 그 다음에 오메가 6 그렇게 된 다음에 여기 18에 2 그러면은 뭐 18에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면 일단은 이것들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지질의 명명법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지방을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 얘기했고요.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얘기했고, 시스 트랜스 얘기했고, 지방산의 구조, 심층학습하면서 이름을 붙이고 면면법을 보고서 이 구조를 판단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외우실 거 잘 외우시고 이해부터 먼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